한 달 전만 해도 잭팟이라는 말까지 따라붙던 웨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할 3푼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호주 유격수 제리드 데일 이야기인데요. 4월 중순까지 웨인 대비 연속안타 역대 2위 페이스를 달리다가 4월 17일을 기점으로 1할 6푼 9리, 5월 들어 1할 3푼 6리까지 떨어졌습니다. 박찬호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15만 달러를 들인 카드인데 그 한 달 사이에 무엇이 무너진 건지 숫자로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4월 14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1할 3푼대보다 약 25일 앞선 시점이거든요. 그때 데일을 본 야구 매체들이 어떤 말을 썼냐면 잭팟 향해 가는 데일이었습니다. 기아가 제일 잘 뽑았네 라는 평가까지 같이 따라붙었고요. 근거가 분명한 호평이었어요. 데일은 개막 2차전 SSG전부터 안타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경기, 두 경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뷔 후 13경기 연속 안타, 웨인 데뷔 연속 안타 역대 2위 페이스였거든요. 1위가 롯데 이시온의 16경기였으니까 거의 그 기록 코앞까지 따라붙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안타 행진이 화제가 된 게 아니라 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호조 구간 데일의 강점은 세 가지로 정리되거든요. 첫째, 우측으로 밀어치는 스윙. 둘째, 카운터 잡혔다 싶을 때 깔아두는 기습번트. 셋째, 한 베이스 더 노리는 적극적인 주루. 힘으로 넘기는 웨인이 아니라 빈틈을 파고드는 웨인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범호 감독이 데일의 이 플레이 스타일을 두고 국내 젊은 선수들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할 정도였거든요. 웨인을 보고 배워라고 하는 건 흔한 톤이 아닙니다. 같은 시점 팀 분위기도 같이 떴어요. 4월 14일 무렵 기아는 5연승에 5할 승률, 김도영의 말루포까지 터졌고요. 박찬호가 빠진 자리에 15만 달러를 들여 데려온 호주 유격수가 그 공백을 가뿐히 메우는 그림. 이게 우리가 4월 중순까지 보고 있던 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4월 17일이 지나면서 이 세 가지 강점이 거꾸로 약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24일 구간 데일의 타율은 1할 6푼 9리. 그 한 달 전까지 잭팟 소리를 듣던 선수의 숫자가 맞나 싶은 수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보시면 새로운 약점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한 달 전에 데일을 살린 그 세 가지 패턴이 그대로 약점으로 뒤집힌 거예요. 도박장에서 손맛 한 번 본 플레이어가 같은 카드를 또 꺼냈다가 들통난 그림에 가깝습니다. 같은 패는 두 번 안 통하잖아요. 먼저 우측 밀어치기부터 보겠습니다. 호조 구간엔 1루수와 2루수 사이를 가르던 타구가 견제 데이터가 쌓이자 빗맞기 시작합니다. 상대 수비가 우측을 두텁게 깔아두니 같은 타구가 그냥 평범한 땅볼이 되어버린 거죠. 적극적 주루도 마찬가지인데요. 애초에 출루 자체가 줄어드니 뛸 무대 자체가 사라집니다. 한 달 전 우리를 들뜨게 하던 그 발이 더그아웃에 앉아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기습 번트는 더 단순합니다. 카운트 잡힌 뒤에 대는 번트는 그냥 한 카운트 까먹는 카드가 되어버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선 위에서 수비도 같이 무너집니다. 4월 22일 스타뉴스가 이미 충격의 7실책으로 데일 수비를 짚었어요. 데뷔 한 달도 안 됐는데 야수 실책이 7개, 그리고 5월 11일 기준으로 데일의 실책은 9개, KBO 야수 중 1위입니다. 누적 OPS 0.644, 득점권 타율 1할 7푼 4리. 주전급 합격선이 보통 OPS 0.8 안팎인 걸 생각하면 타격은 평균 한참 아래로 내려앉았고 결정적인 순간의 친안타 비율도 1할 때까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타격이 흔들리니까 수비도 따라 흔들리고요. 수비에서 한번 깎이고 나면 타석에서도 마음이 무거워지죠. 한쪽이 다른 쪽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에 들어선 거예요. 단순히 슬럼프 한 번 온 게 아니라 호조를 만든 세 가지 패턴이 동시에 무력화되고 그 위에 수비 균열까지 얹힌 2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들어서는 결장이라는 더 큰 신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5월에 어떻게 됐냐 하면요. 4월 후반에 1할 6푼 9리도 충분히 낮은 숫자였잖아요. 그런데 5월 들어서는 더 떨어집니다. 5월 누적 타율 1할 3푼 6리. 한 달 사이에 잭팟 소리 듣던 웨인이 1할 중반대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만 떨어진 게 아니라 더 큰 신호가 같이 나왔거든요. 바로 자리 이동입니다. 데일은 시즌 초에 분명 유격수로 시작했어요. 박찬호 빈자리를 메우려고 데려온 카드니까 당연한 그림이었죠. 그런데 부진이 길어지면서 1루수, 2루수까지 옮겨 다니기 시작합니다. 한 자리에 못 박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웨인 야수가 한 시즌 안에 내야 세 자리를 떠돈다는 건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다 수준이 아니라 라인업 안에서 위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그리고 결장이 옵니다. 5월 8일부터 사직 롯데 3연전 첫 이틀, 그러니까 5월 8일과 9일 선발 라인업에서 데일 이름이 빠집니다.
그 자리에 박민이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어요. 잠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박찬호가 떠난 자리에 데일을 앉혔는데 그 데일이 빠진 자리에 다시 국내 자원 박민이 들어간 겁니다. 영입 카드 한 장을 거치지 않은 것 같은 라인업이 굴러가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그 라인업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5월 9일 롯데대전, 결과는 기아 3대1 역전승이었습니다. 결승타는 외국인 타자 아데를린이 쳤고요. 김호령이 동점 홈런을 쳐서 흐름을 끊었습니다. 마무리는 정혜영이 2이닝을 막아 세이브를 챙겼어요. 데일이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는 박스 스코어로 역전승을 가져온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부진이 아니라 라인업 자체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주전 카드가 빠진 자리에 백업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잘 굴러간 사례. 야구 팬이라면 이 그림이 얼마나 무거운 시동인지 아실 거예요. 데일을 라인업에 꼭 넣어야 할 이유가 그날 하루치만 봐도 한 칸씩 줄어든 셈입니다. 물론 감독의 시선은 좀 다릅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 부진을 시즌 초중반 여러 차례 일시적인 사이클로 보는 톤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매일 경기에 원정까지 도는 KBO 일정을 처음 겪는 호주 출신 야수가 한 번쯤 통과해야 하는 구간으로 본다는 뉘앙스였죠. 감독 입장에서야 1년치 카드를 한 달 표본으로 손절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팬이 보는 그림은 좀 다르잖아요. 4월 14일에는 잭팟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던 카드가 25일 만에 1할 3푼대까지 떨어지고 자리를 세 군데로 옮겨 다니다 결국 선발 명단에서 빠진 날 팀이 역전승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그냥 사이클로 보기에는 신호가 너무 한 방향으로 쌓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데일 카드의 갈림길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5월 11일 OSEM 보도는 기아 손혜진이 지금 두 갈래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짚었습니다. 한쪽은 시즌을 그대로 완주시키는 길, 다른 한쪽은 새 대안을 마련하는 길인데요. 잠깐 여기서 짚어둘 게 있습니다. 구단의 공식 결정은 아직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발표도 없고 어디까지나 갈림길에 서 있다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양쪽 가능성을 같이 들고 그 다음 한 달을 보는 거죠. 여기서 양쪽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한쪽 시나리오는 적응 곡선 변수입니다. 매일 경기에 원정 일정까지 누적된 피로감을 한 달 동안 못 견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만 25세 선수가 KBO에 처음 들어와서 겪는 첫 5월입니다. 호주 리그에서 일본 2군에서 보였던 컨택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6월 이후 흐름을 봐야 한다는 톤이 분석가 입장에서는 합리적입니다. 다른 한쪽은 더 차가운 신호입니다. 박민, 정현창, 김규성 같은 국내 내야 자원의 출장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고요. 5월 9일 사직 롯데전처럼 데일 없이도 굴러가는 라인업이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팀 입장에서는 그 다음 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주전 카드를 한 자리에 못 박는다는 건 그 한 자리가 비어도 큰일이 안 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웨인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신호를 먼저 봐야 하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바니스탯 하나를 보고 잭팟이라고 부르거나 망했다고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봐야 할 건 강점이 약점으로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데일이 호조 때 보여준 세 가지 패턴, 우측 밀어치기와 기습 번트와 적극주로, 이 세 카드가 상대팀의 견제 데이터로 쌓이면서 단 한 달 만에 무력화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패는 두 번 안 통한다는 거죠. 잭팟이라는 평가가 25일 만에 1할 3푼대로 뒤집힌 진짜 이유는 슬럼프가 아니라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 카드의 다음 한 달은 새 카드를 한 장 더 깐 다음 그게 또 어떻게 견제당하는지를 보는 싸움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잭팟이라는 평까지 따라붙었던 웨인이 25일 만에 1할 3푼대까지 떨어진 건 단순 부진이 아니었습니다. 호조 구간의 강점 3가지가 그대로 약점으로 뒤집힌 결과였고요. 시즌 완주냐, 대안 마련이냐는 갈림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어느 한 줄의 타율이 아니라 강점이 데이터로 어떻게 무력화됐는가입니다. 웨인 한 명을 볼 때도 결국 같은 원리입니다. 이 카드가 어떻게 흘러갈지 데이터로 계속 추적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분석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 한 번이 다음 분석에 힘이 됩니다.